안녕하신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 세관에 도쿄 고울에 나오는 카네키 캔이 들어가겠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도쿄 고울 같은 경우는 혈귀와 비슷한 느낌의 고울과 인간과의 싸움을 그린 작품으로 그 주인공 카네키 캔은 평범한 인간이었다가 모종의 사고를 당하게 되고 구울의 몸을 이식받아 반구울이 되어버리며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굉장히 암울한 분위기와 주인공이 많은 고통을 당한 것으로 유명한 작품입니다. 과연 구울인 카네키 캔이 혈귀와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가상 시나리오 콘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다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 오류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만화와 만화의 콜라보이다 보니 넓은 마음과 풍부한 상상력을 동원해 캐릭터의 특징을 즐긴다는 느낌으로 그저 재미로 즐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시나리오에서의 카네키 캔은 처간의 왕일 때 시점에 능력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악몽을 꾸던 카네키는 극도의 배고픔에 눈을 떴는데 어디인지 알 수가 없는 숲속에 있었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고 왜 자신이 이런 숲속에 누워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배고픔에 이끌려 나가보니 그곳은 자신이 살던 도쿄가 아니었고 마치 교과서나 영화에서나 보던 예전의 도쿄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지 영문은 몰랐지만 그보다도 우선 이 배고픔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고 비틀거리며 걸어가며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 갔습니다. 일단 뭐라도 먹어서 배를 채우기 위해 음식점을 찾아갔는데 그 음식점의 음식 냄새가 너무나도 역했죠. 왜 배가 고픈데도 음식들이 역하게 느껴지는지 알 수가 없었고 역겨운 음식들보다 인간들을 보니 너무나도 맛있게 보였습니다. 왜 자신이 인간을 보며 입맛을 다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그 순간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오며 자꾸만 단편적인 기억이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왔죠. 평범한 대학생이었던 자신이 인간을 잡아먹는 구울이라는 존재, 여자 구울에게 잡아먹힐 뻔했다가 어떤 철골이 떨어져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그 여자 구울의 몸을 이식받아 구울의 특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게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은 인간의 음식을 먹을 수 없었고 인간을 먹어야 이 배고픔이 해소가 된다는 거 말이에요. 하지만 도저히 인간을 먹을 수 없다고 다짐하며 참던 카네키, 자신은 인간을 죽이지 않는다는 다짐을 한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배고픔을 견디며 인적 드문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너무나도 맛있는 피냄새가 났고 자신도 모르게 그곳에 이끌려가 보니 한 혈귀가 인간을 뜯어먹고 있었죠. 카네키는 그 모습을 보고 인간을 잡아먹는 저건 구울인가? 라고 생각했다가 구울은 아닌 것 같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혈기를 보고 더욱 배가 고파졌고 자신도 모르게 충동적으로 등에서 촉수와도 비슷하지만 엄청나게 단단한 카구네가 튀어나와 그 혈기의 배를 꽂아버렸고 자신에게 끌고 와 그 혈기를 뜯어먹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맛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자신의 허기짐이 채워지는 걸 느꼈죠. 카네키는 원래 인간을 잘 먹으려 하지 않고 동족인 구울들을 가끔 먹었는데 구울의 맛은 엄청나게 없었지만 혈기 같은 경우는 어찌된 일인지 너무나도 입이 잘 맞았고 이성을 잃고 순식간에 전부 먹어치워버렸습니다. 카네키는 자신이 잡아먹은 존재가 구울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어떠한 죄책감도 느껴지지 않았죠. 배고픔이 조금 해결되자 조금씩 단편적인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고 자신이 원래 살던 곳에서 인간인 구울 수사관들에게 쫓기던 기억, 지키고 싶었던 친한 친구의 죽음, 그리고 같은 구울에게 엄청나게 고문을 받았던 기억, 자신이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을 떠나야만 했던 기억, 여러가지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뒤죽박죽 섞이면서 괴로워했고 조금 시간이 흐르자 멍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신은 어디에도 속할 수 없는 몸, 어딜 가나 미움받고 가까운 이들을 상처 입히게 되는 존재라고 자각을 했죠. 그때 혈기의 흔적을 쫓아온 귀할대원이 왔고 뜯어먹힌 인간의 시체와 사방에 튀어있는 피, 그리고 입가에 피를 묻히고 있는 카네키를 보자마자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카네키는 이 낯선 곳에서도 자신을 가만두지 않고 공격을 하는 거냐며 뭔가 서러운 마음이 들었죠. 카구네를 꺼내 그 귀할대원을 죽여버릴까 하다가 겨우 이성을 붙잡고 그대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다 산속에 있는 주인 없는 작은 집을 발견했고 그곳에서 잠깐 잠을 청한 카네키. 그렇게 날이 밝았고 카네키는 배가 고파 산을 내려와 다시 어제 그곳으로 가봤죠. 그때 거리에서는 어제 자신을 공격했던 검사와 같은 옷을 입은 한 남자와 스쳐 지나갔고 그 남자는 스쳐 지나간 후 갑자기 뒤를 돌아 카네키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뭔가 어떤 이질적인 기운이 느껴졌는데 낮에 다니는 거 보니 혈귀는 아니겠고 내가 잘못 본 건가? 하며 다시 가던 길을 갔죠. 카네키는 배고픔에 혈귀를 찾아 계속 돌아다녔지만 낮에는 어쩐지 혈귀의 냄새가 나지 않았고
해가 지는 저녁이 되자 스물스물 맛있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카네키는 그 냄새를 쫓아갔고 인적 드문 곳에 있는 혈기를 찾아냈죠. 그때도 그 혈기는 어떤 인간을 잡아먹고 있었고 그 틈을 노려 카네키가 접근해 그 혈기를 뜯어먹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허기짐을 채울 수 있다는 것에 안심이 되었고 혈기는 유독 카네키에게 맛과 포만감을 줬죠. 그렇게 한참을 뜯어먹고 있는 도중 또다시 검을 든 귀살병이 나타났고 무언가를 뜯어먹고 있는 카네키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공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칼은 카네키의 단단한 카고네를 베지 못했고 오히려 일륜도만 부러질 뿐이었죠. 카네키는 그 귀살대원들을 조용히 응시했고 귀살대원들은 겁에 질려 도망갔습니다. 카네키는 아무래도 아사쿠사 거리에는 사람이 많다 보니 이곳에 있는 혈기를 잡아먹기보단 좀 더 외진 곳으로 가서 먹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고 어떤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나타공호산. 카네키는 이 산에는 어쩐지 많은 혈기들이 있는 게 감지가 되었고 저벅저벅 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방에서 피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이미 그곳에는 수많은 귀살대원들의 시체가 있었죠. 그리고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자들끼리 칼을 맞대며 싸우고 있는 장면도 보게 되었습니다. 뭐 인간들의 일에 자신이 끼어들 필요는 없으니 어서 혈기나 찾자고 생각을 하는 카네키. 그때 거미 혈기 한 마리가 튀어나와 내 녀석은 뭐냐고 물었고 인간도 아니고 혈기도 아닌 존재 같은데 이곳에는 왜 온 것이냐고 하며 긴장을 했습니다. 카네키는 별말 없이 곧바로 그 거미 혈기 뒤로 빠르게 다가갔고 거미 혈기는 반응조차 못하며 카네키의 가군에 찔린 뒤 뜯어먹혔죠. 그 광경을 본 누나 거미 혈기가 충격을 먹으며 너는 도대체 왜 갑자기 튀어나와 내 가족을 잡아먹는 거냐고 물었고 카네키는 너네도 인간들을 잡아먹고 있는 것 같은데 너네는 누군가에게 잡아먹히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건가? 라고 싸늘하게 말했죠. 누나 혈기는 그렇다면 너도 우리에게 잡아먹혀도 할 말이 없다는 거네? 라고 말했고 그 순간 카네키 뒤에 아빠 거미 혈기가 튀어나와 육중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카네키는 순간적으로 가드를 했고 저 멀리 밀려 날아갔죠. 아빠 혈기는 디스펀치를 막아내다니 반사신경이 좋은 녀석이군. 하지만 내 연타 공격도 막아낼 수 있을까? 라고 하며 뛰어가 무차별 난타를 했습니다. 그러자 카네키 등에서 카고네가 튀어나와 그 주먹을 막았죠. 아빠 혈기는 이 엄청나게 단단한 촉수 같은 건 뭐지? 라는 생각을 했고 이까짓 거 부숴주지 라고 하며 개우 펀치를 날렸는데 자신의 주먹에 뼈만 부서질 뿐 카고네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카네키는 이제 다 한 건가? 라고 싸늘하게 말하며 카고네를 뻗어 아빠 혈기의 몸을 뚫은 뒤 갈기갈기 찢어버렸고 그 피가 소나기처럼 내리는 광경에 누나 혈기는 공포심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누나 혈기의 눈앞에는 어느새 카네키의 카고네가 날아왔고 누나 혈기 역시 카네키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갈기갈기 찢겨진 후 카네키에게 뜯어먹혀버렸죠. 그렇게 카네키는 온 산을 휘저으며 거미 혈기들을 전부 포식했고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거미줄 혈기 소리 나나와 카네키를 덮쳤고 카네키는 거미줄에 꽁꽁 묶인 채 공중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저쪽에서 엄청나게 분노한 하연우 루이가 걸어나왔고 감히 내 소중한 가족들을 먹어치우다니 곱게 죽이진 않겠다. 제발 죽여달라고 빌 때까지 고문을 해주지 라고 했죠. 그러자 카네키는 고문이라는 말에 몸을 엄청나게 떨기 시작했고 PTSD가 발현되며 거의 정신착란 증세까지 올 정도였습니다. 루이는 그것이 두려움에 미쳐버린 건 줄 알고 그래 계속 고통에 사무쳐라 하며 몸을 더욱 압박을 했죠. 그때 떨고 있던 카네키가 갑자기 고요해졌고 왜 도대체 그런 짓을 하려는 거지? 라고 하며 싸늘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카네키를 감고 있던 거미줄이 전부 끊어지며 카네키가 내려왔고 카네키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생겨 있었는데 한쪽 팔이 마치 이상한 모양으로 변해 있었고 끝은 아주 날카로운 발톱처럼 생긴 게 있었습니다. 루이는 다시 한번 거미줄 혈기술을 카네키에 날렸고 카네키는 그것을 팔로 다 차내며 빠르게 뛰어가 루이를 긁었는데 루이는 순식간에 몸이 3등분으로 나뉘었죠. 루이는 이 말도 안 되는 공격력과 스피드는 뭐지? 라는 생각을 했고 재생을 해보려고 했지만 카네키가 루이의 머리를 잡고 말했습니다. 1000 빼기 7은? 루이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당황하며 물었고 카네키는 그대로 루이의 머리를 뜯어먹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잠시 시간이 흐른 뒤 주변이 고요해졌고 카네키도 원래 상태로 돌아갔죠. 그런데 그때 수많은 귀살대원들이 나타났고 그곳에는 탄지로와 이노스케, 제인치도 있었죠. 이들은 수많은 귀살대원이 죽었다고 보고를 받고 나타공호산으로 올라갔고 주변에 있는 많은 귀살대원들의 시체를 보고 엄청나게 분노했는데 그곳에는 혈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카네키 혼자 있었기에 전부 카네키의 소행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습니다. 카네키는 인간들은 딱히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등을 돌렸지만 그때 귀살대원들이 카네키를 덮쳤고 카네키는 카고네를 이용해 그들을 전부 날려버렸죠.
카네키는 도대체 너네 인간들은 왜 나를 공격하려는 거냐며 짜증이 났고 전부 쓸어버릴까 싶다가도 겨우겨우 이성을 찾으며 인간을 죽이지 않겠다는 다짐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런데 탄지로의 가방 안에서 맛있는 혈기 냄새가 났고 카네키는 저 인간은 왜 혈기와 함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돌적인 성격을 지닌 이노스케가 우렁찬 소리를 내며 카네키에게 뛰어갔고 짐승의 호흡으로 카네키를 베려고 했죠. 하지만 카네키는 쉽게 그 공격을 피하며 발로 차버렸고 그대로 이노스케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탄지로 역시 카네키를 향해 덤벼들었는데 탄지로의 공격도 전혀 닿지 않았고 똑같이 발로 차 날려버렸죠. 일단 카네키는 지금 거미 혈기들로 폭식을 했기 때문에 배가 부른 상태였고 간식거리로 저 나무 상자에 있는 혈기를 가져야겠다는 생각 후 빠르게 뛰어가 네즈코가 담긴 나무 상자를 가지고 곳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속도의 칼이 날아왔는데 네즈코의 나무 상자를 강탈당하자 제이치가 분노하며 기절했고 번개호 병력 일섬을 사용해 카네키를 공격한 거였죠. 하지만 카네키의 단단한 카고네를 내지 못하며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카네키는 그대로 네즈코를 데리고 곳을 빠져나갔고 탄지로는 일어나 쫓아가 보려고 했지만 너무나도 빠른 카네키의 스피드에 놓치고 말았죠. 네즈코를 빼앗긴 이들은 절규를 하며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카네키는 네즈코가 담긴 나무 상자를 들고 어디론가 떠났고 이전에 봐두었던 산속 작은 집에 들어가 잠깐 머무르고 있었죠. 그때 네즈코가 빼꼼 나무 상자를 열고 나왔고 카네키는 대나무를 물고 있는 모습과 어쩐지 다른 혈기들과 다른 느낌의 혈기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즈코에게서는 혈기 특유의 식욕을 자극하는 냄새가 없었고 그냥 보통의 인간과도 비슷한 정도의 냄새였죠. 그 전까지 카네키가 혈기를 잡아먹고 맛있다고 느꼈던 이유는 그 혈기들이 살아생전에 인간들을 많이 잡아먹어 몸 안에 인간의 피가 응축이 되어 있었기 때문인데 네즈코는 인간을 한 번도 잡아먹지 않았기에 일반 인간과 다름없는 상태로 느꼈던 것입니다. 네즈코는 카네키를 보자마자 경계를 했는데 네즈코 역시 카네키는 혈기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기에 적인지 아군인지 분별할 수 없었고 카네키가 자신에게 어떤 적개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에 그저 경계만 하고 있었죠. 카네키는 어쩐지 네즈코를 잡아먹는 것에 죄책감이 들었고 괜히 데리고 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카네키는 어차피 배고플 땐 다른 맛있는 혈기를 먹으면 되니 이 손의 혈기는 잡아먹지 않기로 하며 해치지 않을 테니 경계를 풀어도 된다고 말했죠. 네즈코는 카네키의 목소리를 듣더니 어쩐지 오빠인 탄지로의 목소리와 비슷하게 느껴져 안심이 되었고 혹시 같은 성우인가? 라는 생각을 하려다가 네즈코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기에 그냥 목소리에서 호감을 얻었다고 하겠습니다. 카네키는 네즈코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기 위해 대화를 시도했지만 네즈코는 인간의 말을 하지 못하는 듯 했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골치가 아팠죠. 그렇게 조금 시간이 흐르고 바깥에서 인기척이나 나가봤는데 네즈코의 냄새를 쫓아온 탄지로와 이노스케, 제니치가 숨을 헐떡이면서 내 동생을 당장 내놓으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니 여기까지 뛰어오느라 싸울 힘도 남아있지 않아 보였죠. 그러자 카네키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네즈코를 탄지로에게 돌려보냈고 탄지로 일행은 너무 쉽게 보내주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카네키는 탄지로가 했던 네즈코가 자신의 동생이란 말이 신경 쓰였고 저 소녀는 인간으로 보이는데 동생은 혈귀라니 이 세계에는 한 엄마에게서 인간과 혈귀가 태어날 수 있는 것인가? 궁금했던 카네키는 탄지로에게 물어봤죠. 탄지로는 어쩐지 위험해 보이는 남자였지만 그리 비호감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자신도 모르게 혈귀의 존재, 네즈코가 혈과된 이야기, 무장과 12개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도대체 정체가 무엇이냐고 물었죠. 카네키는 자신은 구울이며 인간을 잡아먹어야 하지만 이곳에 와 혈기를 잡아먹어보니 인간을 잡아먹지 않고 혈기를 먹어도 되는 것 같다고 했고 오히려 혈기가 맛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탄지로는 깜짝 놀라 네즈코를 끌어안고 보호하는 제스처를 취했고 카네키는 걱정 말라고 하며 네즈코는 그냥 인간이랑 똑같이 보여 잡아먹지 않겠다고 했죠. 그렇게 그들은 그곳에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며 친해졌고 카네키는 어쩐지 이들에게 긴장을 풀게 되며 자신이 구울이 되었던 이야기, 소중한 사람을 잃은 이야기 여러가지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카네키의 안타까운 사정을 들은 탄지로 일행은 정말 많이 힘드셨겠다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탄지로는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세계관은 그 정도의 일을 겪은 사람들이 태반이라고 말해줬죠. 카네키는 이제 아무래도 좋다고 이렇게 다른 세계로 온 이상 자신이 원래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는 게 그 세계에 남아있는 이들에게 더 나을 수도 있다며 슬프게 말했죠. 그때 또다시 밖에서는 인기척이 들렸고 나가보니 수많은 귀살대원들이 집을 둘러싸고 있었고 그 중에는 쥐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혈기를 데리고 다니는 귀살대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역시나
수상한 녀석과 내통을 하고 있었냐고 했죠. 귀살대원들은 그동안 카네키에 대한 목격, 엄청나게 위험하고 대담하게 인간들 잡아먹고 있으며 나타공호산에서도 수많은 귀살대원들을 죽인 녀석이라고 보고를 했고, 귀살대에서는 대대적으로 카네키를 잡기 위해 주들을 파견시킨 거였죠. 그리고 그 파견을 나온 주는 음주 우주 탱겐, 사주 이구로 오바나이, 풍주, 시나즈가와 사네미였습니다. 사네미는 네지코와 카네키를 보자 두 마리 다 잡아 죽이라고 소리쳤고, 탄지로는 그들의 앞을 막아서며 제발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달라고 했죠. 하지만 이미 눈앞에 보이는 혈귀, 여러 증언을 통해 위험성이 증명된 카네키를 앞에 두고 탄지로의 설득이 먹힐 일이 없었습니다. 특히 그때 함께 온 큐브 스테이크는 저번에 만난 녀석이 맞다고 하며 자신을 공격해서 칼이 부러졌고 자신이 죽을 뻔했다고 말했죠. 카네키의 기억에는 분명 저 녀석이 멋대로 자신의 카구네를 공격하다가 칼이 부러졌고 도망을 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라고 생각했지만,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건 잘 알았죠. 오바나요 탱겐, 사네미는 더 말할 것도 없다며 저들을 두둔하는 녀석들도 적으로 간주하고 포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이치는 어버버하다가 귀살대원에게 포박을 당했고, 이노스케는 매섭게 저항하라며 귀살대원들을 날려버리자 우주이 탱겐이 빠르게 뛰어가 이노스케의 공격을 해 기절을 시켜버렸죠. 탄지로는 여기서 물러나면 네지코가 위험할 거라는 생각에 칼을 들고 막아섰고, 사네미가 그런 탄지로를 쉽게 발라버리며 피투성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네지코도 엄청나게 열이 받아 사네미에게 덤벼들자 오바나이가 그런 네지코를 베어버렸죠. 쓰러진 네지코의 목을 베려고 하는 순간 카구네가 날아와 오바나이를 덮쳤고, 오바나이는 겨우 그 카구네를 막았지만 일륜도가 부러져 버렸습니다. 카네키는 자신은 여기 와서 인간들을 죽인 적도 없고 오히려 저 녀석들의 적인 혈귀들을 처치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신경을 거슬리게 하고 처음으로 친해지게 된 이들을 상처 입혔다는 것에 엄청나게 열이 받았죠. 귀살대원들은 동시에 카네키에게 덤벼들었고, 카네키는 카구네로 그 귀살대원들을 전부 쳐 날려버렸습니다. 사네미는 바람의 호흡을 시전해 빠른 속도로 카네키에 접근했고 공격을 했지만 카구네의 단단한 표면을 베어내지 못했고 카구네에 처맞고 날아갔죠. 그때 음주우주 탱겐이 소리의 호흡으로 순식간에 카네키의 측면으로 다가가 공격을 했지만 카구네가 빠르게 반응해 탱겐의 공격을 쳐낸 후 다른 카구네를 뻗어 탱겐의 배를 뚫어버리고 또다시 덤벼드는 사네미의 배 역시 뚫어버린 후 던져버렸습니다. 이 압도적인 공격력에 귀살대 모두가 경악을 했죠. 아무리 인간을 죽이지 않으려고 했지만 자신에게 잘해줬던 이들을 공격한 이상 굳이 죽이지 않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이성을 잃고 귀살대원 모두를 죽여버리려고 하는 카네키. 그때 탄지로는 카네키에 뛰어가 제발 그만두라고 했고, 여긴 자신이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 카네키 씨는 도망가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카네키는 이성을 찾으며 나 때문에 곤란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하며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지원으로 온 귀살대원이 탱겐과 사네미를 긴급 치료를 했고 탄지로와 이노스케, 제이치, 네지코를 잡아 호송을 했죠. 하지만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한편 그 자리에서 빠져나간 카네키는 정신없이 달리고 또 달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튀어나와 발로 카네키를 날려버렸죠. 카네키는 멀리 날아가 나무들과 함께 무너졌고 툭툭 털고 일어나 앞을 보니 상인사 마카자가 있었습니다. 혈귀 내에서도 혈귀들을 잡아먹는 어떤 이상한 녀석이 나타났다는 정보가 돌았고 무자는 그 건방진 녀석을 처치하라고 아카자를 보낸 것이었죠. 카네키는 아카자에게 자신은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며 그냥 가면 죽이지 않겠다고 싸늘하게 말했고 아카자는 그 말에 재밌다며 웃었습니다. 마치 내 녀석이 나를 이길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인 것 같다며 아카자는 빠르게 뛰어와 카네키에게 연타 공격을 날렸고 카네키는 그 주먹들을 카구네로 방어를 했습니다. 카구네에도 충격이 전해질 만큼의 파워, 확실히 지금까지 만난 혈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파워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죠. 아카자는 자신의 공격에도 방어만 하고 있는 카네키를 보고 좀 더 자극을 줘야겠다 생각을 한 후 내 녀석은 귀살대원들을 죽이지 않는 것 같던데 어떤 이유라도 있는 거냐고 물었고 카네키는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했습니다. 아카자는 아까 산속 작은 집 앞에서 귀살대가 너를 공격하던 걸 전부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아마도 그 녀석들은 지금쯤 전부 죽었을 거라고도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자 이곳에는 나만 파견 나온 것이 아닌 원래 도마라는 재수없는 녀석도 같이 왔는데 그곳에서 화투패 모양의 귀걸이한 녀석과 기묘한 혈기소녀가 있는 걸 보고 무자님이 그들을 데려오라고 명령을 했다고 했죠. 카네키는 그러자 빠르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준비를 했지만 아카자가 계속해서 공격을 하는 바람에 걸리적거렸습니다. 카네키는 카구네를 알려 아카자를 공격했고 아카자는 파괴살 라침을 씌운 후 그 카구네들의 공격을 피하며
멀리서 풍압을 날려댔죠. 카네키는 여기서 시간이 지체되면 탄지로의 링이 위험해진다는 생각에 점점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자신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피해를 보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며 멍 때리고 있을 때 아카자가 뛰어와 카네키의 온몸을 난타하기 시작했고 카네키는 피를 토하며 날아갔습니다. 아카자는 기세등등해지며 엄청 강한 녀석일 거라고 기대했는데 별거 아니잖아. 애초에 상현이 2명이나 올 필요도 없었군 이라고 말. 그렇게 카네키를 마무리 지으려고 다가가던 아카자, 갑자기 엄청난 위압감을 느끼게 되었고 카네키의 몸은 변형되어 완전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카자는 긴장을 하며 파괴살라침을 다시 시전했고 카네키의 움직임을 주시했죠. 그때 카네키는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방해되니까 이제 그만 죽어. 엄청난 속도로 팔을 휘두르자 아카자는 그것을 피할 겨를도 없었고 겨우 가드를 했지만 팔이 잘려나가 버렸습니다. 이게 본 실력인가? 재밌군 이라고 웃는 아카자. 순간 자신의 눈앞에서 카네키가 사라졌고 뒤에 인기척이 느껴져 발차기를 날리려고 하는 순간 카네키는 아카자의 온몸을 갈갈기 썰어버렸죠. 하지만 빠르게 재생을 하며 어차피 이런 공격은 얼마든지 재생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아카자. 그러자 다시 한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어와 아카자의 몸을 찢어버린 뒤 재생하려는 아카자를 뜯어먹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네키는 아카자의 오래 숙성된 맛에 더욱 이성을 잃었고 그대로 아카자의 온몸을 하나도 빠짐없이 뜯어먹어버렸죠. 그러다가 문득 이럴 때가 아니며 탄지로 일행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아까 그곳으로 날아갔고 저 멀리서 귀살대원들이 쓰러져 초토화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까 귀살대 호송을 지켜보고 있던 도마는 그들의 앞에 나타났고 오바나이는 상현이의 표식이 있는 도마를 보고 엄청나게 경계를 했습니다. 아까 카네키와의 싸움에서 자신의 일륜도도 부러져 버린 상태, 그리고 사네미와 탱기는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 상태였기에 사실상 승산이 없었죠. 도마는 예쁜 여자 귀살대원들은 없냐며 투정을 부리다가 부채를 휘둘러 수많은 귀살대원들을 갈기갈기 베어버렸고 오바나이만이 죽은 귀살대원의 일륜도를 들고 버티며 싸웠습니다. 그 소동으로 풀려난 이노스케와 제니츠, 탄지로도 가세 도마에게 덤볐지만 지금 그들의 실력으로는 도마를 당해낼 수 없었고 모두 엄청나게 큰 상처를 입고 쓰러졌죠. 도마는 여기 귀살대 주가 3명이나 있네. 남자를 먹는 건 그렇게 좋아하지 않지만 귀살대 주의 실력을 가진 녀석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 아주 영양분이 높아서 더욱 강해질 수 있겠어. 이러다간 코쿠 15공에 자리까지 넘볼 수 있을지도? 라고 하며 사조 오버나이와 풍주 사nem이 음주 의리팅겐을 먹어 흡수를 했고 그리고 목표였던 탄지로와 네즈코를 움직이지 못하게 얼음으로 팔다리를 얼려놓은 뒤 끌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카네키가 그곳에 도착하자 이미 탄지로와 네즈코는 납치된 상태였고 카네키는 엄청나게 분노를 했죠. 다행히 이노스케와 제니치는 죽지 않았고 탄지로와 네지코가 혈기에게 끌려갔다며 제발 그들을 구해주라고 부탁을 한 뒤 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한 큐브 스테이크가 젠장 적당한 혈기를 해치우고 출세해서 편하게 살려고 했는데 라고 하며 꿈틀거리면서 도망가다 카네키와 눈이 마주쳤고 카네키는 싸늘한 표정으로 큐브 스테이크를 갈기갈기 찢어 큐브 스테이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카네키는 곧바로 탄지로와 네지코의 흔적을 찾아 뛰어가며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되죠. 도마에 끌려가 무한성으로 들어가게 된 탄지로와 네지코. 탄지로는 무잔을 보자마자 내 가족을 죽인 원수 용서할 수 없다며 어서 내 동생을 다시 인간으로 되돌려주라고 소리쳤습니다. 무잔은 그 말에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내 놈의 그 귀걸이는 어쩐지 나를 열받게 한다며 그 귀걸이는 어디서 얻었냐고 물었죠. 탄지로는 그런 거 알려줄 거 아니냐고 저항했고 무잔은 힘없는 저항은 그저 죽음을 재촉할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지코를 보더니 이 혈기는 어째서 나의 저주가 안 통하는 거지? 나의 저주를 스스로 풀어버린 건가? 하며 흥미로워했죠. 이 기분 나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하며 고민하던 무잔 5개의 뇌를 풀가동해서 가장 이들에게 고통을 주는 쪽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탄지로가 손을 묶어놓은 도마의 얼음을 깨내고 일륜도를 들고 무잔을 공격했고 무잔은 가볍게 탄지로를 날려버렸죠. 그 모습을 보자 네즈코는 엄청나게 분노를 했고 무잔에게 덤벼들었습니다. 무잔은 혈기가 나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신선했고 가만히 있어봤죠. 그런데 네즈코가 자신의 혈기술인 폭혈을 사용했고 무잔의 팔 한쪽을 태워버렸습니다. 무잔은 평범한 불 따윈 별 데미지가 들어오지 않지만 어쩐지 네즈코의 폭혈은 자신의 세포를 불태웠고 재생이 잘 되지 않았죠. 혈기를 태울 수 있는 혈기라 무잔은 엄청나게 흥미로웠고 이 혈기는 지금까지 만든 혈기 중 가장 이질적인 느낌이었기에 이 혈기를 흡수한다면 자신은 비로소 태양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자는 촉수를 꺼내 네지코의 팔다리를 묶었고 탄지로는 그만두라며 덤벼들었지만 탄지로 역시 촉수에 몸이 감겨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되었죠. 어디 내 녀석은 어떤 혈기가 될지 시험해볼까? 하며
탄지로에게 자신의 피를 주입했고 탄지로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쓰러졌습니다. 그 뒤 무자는 네즈코를 껴안아 통째로 흡수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몸속에 네즈코가 들어오자 자신에게 어떤 새로운 힘이 생기는 느낌을 받았죠. 마치 태양도 극복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아끼던 부하인 아카자를 잃어 아쉽긴 했지만 자신이 태양만 극복한다면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이 충만한 기분에 밖에 나갔다 오겠다고 했습니다. 무잔이 무한성 밖으로 나가고 모여있던 12개월의 혈기들은 자신들도 곧 태양을 극복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며 기뻐했죠. 그때 엄청난 기운이 느껴지며 누군가가 무한성 안으로 들어왔고 도마는 그 모습을 보니 저 녀석은 아카자가 상대한다고 했던 녀석이라고 했습니다. 카네키는 쓰러져 있는 탄지로의 모습을 보고 엄청나게 열이 받았고 참을 수 없는 감정이 솟구쳐올랐죠. 그곳에 모인 하얀들이 전부 카네키에게 덤벼들었고 카네키는 카구네를 이용해 그 하얀들의 혈기들을 갈갈기 찢어버린 후 뜯어먹어버렸습니다. 그 모습 마치 무잔의 촉수와도 비슷한 느낌이었기에 모두가 긴장을 했죠. 그때 도마가 나서서 얼음 혈기술을 날렸고 카네키는 빠르게 피했습니다. 카네키는 도마의 능력을 보고선 아까 귀살대원들이 얼음에 찢겨 죽어있는 걸 봤기에 탄지로 일행을 습격한 것이 바로 저 녀석이란 걸 깨달았죠. 카네키가 도마에게 카구네를 날리자 도마는 수많은 얼음벽을 만들어 막았고 그 벽들을 계속 뚫어내는 데 집중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코쿠시보가 등장해 카구네 하나를 검으로 베어내버렸습니다. 자신의 엄청나게 단단한 카구네를 검으로 베어내다니 꽤나 놀란 카네키. 그때 연달아서 여러 사연들의 혈기술이 날아왔고 카네키를 덮치며 엄청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연기가 거치자 카구네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있던 카네키. 카네키는 이대로는 안되겠다며 카구자로 몸을 감쌌고 더욱 빠르고 단단한 공격으로 날아오는 혈기들을 맞받아쳤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뛰어나가 상현 한 마리 한 마리씩 찢어버린 후 그 몸을 포식해버렸죠. 맛이 좋은 혈기의 몸을 먹기 시작하자 점점 더 광기에 차오르는 카네키는 코쿠시보와 도마의 날카로운 공격에도 그냥 맞으며 앞으로 나아갔고 그들의 몸도 찢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압도적인 힘에 당황한 이들. 무전도 없는 상황에서 이 무한성에 있는 혈기들이 몰살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며 코쿠시보는 나키메를 불렀죠. 나키메가 그들이 재생할 수 있도록 혈기술로 무한성의 위치를 바꿔버렸고 카네키는 다른 방으로 떨어지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함께 떨어지게 된 탄지로. 탄지로는 고통스러워하며 신음하고 있었는데 이미 탄지로의 몸은 혈기화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탄지로는 최대한 정신력을 짜냈고 카네키에게 자신이 지금 이렇게 정신이 있을 때 자신을 먹어달라고 했죠. 카네키는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으며 네즈코는 어디에 있느냐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이미 무잔에게 네즈코가 흡수당해 죽었다며 네즈코를 지키지 못한 자신이 이런 세상에서 혈기로 살아갈 바에는 죽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지로는 겨우겨우 몸을 이끌고 카네키에게 다가갔고 어서 자신을 먹고 꼭 무잔에게 복수를 해달라고 했죠. 카네키는 그 말 듣자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은 그저 평범한 대학생이었는데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지, 왜 자신이 있는 곳에서는 싸움과 증오만 펼쳐지는지, 이런 세상 따위는 전부 없어져 버렸으면 했고 그 순간 카네키는 의식을 잃은 채 제자리에 서 있었죠. 그때 몸의 회복을 전부 끝낸 상현의 혈기들이 나타났고 의식을 잃고 서 있는 카네키를 죽이기 위해 모두가 덤벼들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카네키는 머릿속에서 여러가지 자아들이 모여 대화를 했는데 그 주제는 이 세계를 부숴버릴까 말까 하는 거였습니다. 어떤 한 자아는 항상 부당했던 세상에서 언제까지 움츠리고 조심하며 살아야 하는 거냐며 그냥 파괴해버리자고 말했고 또 어떤 한 자아는 지금까지 소중한 이들을 지키기 위해 폭주를 참고 있었던 것이지만 어차피 이곳에서 지킬 사람 따위는 없으니 참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고 모든 자아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토오카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코쿠시보의 달의 호흡 참격과 도마의 얼음 혈기술이 카네키의 몸을 베어냈는데 어째선지 몸이 베이지 않고 점점 이상한 형태로 변하기 시작했죠. 계속해서 공격을 하며 막아보려고 했는데 카네키의 몸은 끊임없이 분열함에 커졌고 거대한 진해 형상을 한 괴수가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크기는 무한성을 뚫어버릴 정도의 크기였고 수많은 달에 달린 커다란 눈이 코쿠시보와 도마를 응시했죠. 엄청난 공포에 압도된 코쿠시보는 그 다리를 베어내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 참격을 날렸고 도마 역시 얼음보살을 꺼내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대한 카구네가 튀어나와 그것들을 전부 쳐냈고 도마와 코쿠시보를 순식간에 찌부시켜버렸죠. 그들이 겨우겨우 재생을 하려고 하자 그대로 그들을 집어삼켰고 주변에 있는 모든 혈기들을 쓸어담아 먹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탄지로를 집어삼키며 포효를 했습니다. 그 시점 무자는 동이 터오르는 시간에 태양빛에 팔을 내놓아 보았는데
살짝 타는가 싶더니 원상복귀가 되었고 드디어 태양을 극복했다며 기뻐했죠. 이제 자신을 막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귀살대의 칼날도 전혀 두렵지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음껏 태양을 만끽하며 주변에 있는 인간들을 대놓고 촉수로 학살하기 시작했고 소란이 일어나자 경찰이 왔지만 부자는 이제 자신을 숨길 필요도 없이 이 세상을 지배하겠다고 선포하며 그 경찰들을 촉수로 쓸어버렸죠. 자신은 이 세상에 종말을 선사할 수도 있는 존재, 예전에 자신을 베어버렸던 요리치 녀석도 지금 이 힘이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자존감이 뿜뿜하며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뭔가 지진과도 같은 우렁찬 소리가 들렸고 자세히 보니 그곳은 무한성이 숨어있는 위치였죠.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싶어 그곳으로 가까이 가보자 웬 산만한 진흙 괴물이 하나 있었고 주변에 있는 모든 건물들을 부숴버리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놀라서 12개월에게 텔레파시를 보내봤지만 그 누구도 텔레파시가 도달하지 않았고 이미 전부 다 죽어버린 상태라는 걸 알았죠. 용인의 카네키는 저 멀리서 무장의 존재를 느끼고 거대한 몸을 이끌고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무자에게 집채만한 카구네를 날렸고 무자는 자신의 모든 힘을 짜내 그 카구네를 막으려고 했죠. 하지만 무자의 촉수는 카네키의 카구네에 비하면 거의 애기 수준으로 작았기에 막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카구네에 맞자 무자의 몸통이 전부 날아가 버렸고 겨우겨우 회복을 하자 다시 한번 거대 카구네가 날아와 몸을 으깨버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녀석은 왜 튀어나온 거냐며 드디어 그 수많은 종타쿠 가상 시나리오 평행 세계에서 단 한 번도 못 해본 태양 극복을 했는데 이런 괴물이 오는 게 맞는 거냐며 나에게 해피엔딩은 언제쯤 오는 거냐며 눈물을 찔끔 흘렸지만 용 카네키 카구네가 부자는 그대로 들고 집어삼켜버렸고 부자는 그 어떤 혈기보다 맛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파괴하며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종말이 다가왔음을 알렸지만 카네키 정신에서 탄지로와 네지코의 형상이 나타나 제발 멈추라고 애원을 했죠. 그러자 카네키는 뭔가 정신이 들기 시작했고 커다란 입에서 무언가를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카네키는 원래의 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죠. 카네키는 자신이 토해낸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먹어버렸던 탄지로와 무잔에게 흡수당했던 네지코가 있었죠. 그들에게 뛰어가 흔들어 깨웠더니 탄지로는 콜록콜록거리며 일어났고 곧이어 네지코도 오빠? 라고 하며 깨어났습니다. 탄지로는 네지코를 보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분명 자신은 카네키에게 삼켜졌고 네지코는 무잔에게 흡수가 되었는데 라고 생각을 했죠. 카네키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몸속에 있는 혈기들 중 혈기의 맛이 아닌 것들을 골라 뱉어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을 한 번도 잡아먹지 않았던 혈기인 네지코와 탄지로였던 거였습니다. 무잔에게 흡수를 당했지만 무잔의 세포 속에서 죽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네지코는 무잔의 몸이 카네키에게 먹히자 무잔의 몸속에서 빠져나와 재생할 수 있었죠. 탄지로 역시 혈기가 된 상황이었기에 재생력이 어느 정도 생겼고 카네키가 탄지로의 몸을 뜯어먹었던 것이 아니었기에 원상태 그대로 카네키의 몸속에 있을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게다가 둘은 이미 태양을 극복한 혈기였기에 낮에도 소멸을 하지 않은 상태였죠. 카네키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다행이라고 하며 눈물을 흘렸고 탄지로에게 이제 혈기가 되어버렸는데 어떻게 하냐는 걱정을 하자 탄지로는 어떻게든 살아만 있으면 또 다른 방법이 생기지 않겠냐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어떻게든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일단 무잔을 처치했으니 더 이상의 혈기들이 생기지 않을 거고 예전에 만난 사마요라는 혈기가 인간이 되는 약을 연구하고 있다고 하니 그걸 기다려보겠다고 했죠. 탄지로는 이어서 카네키 씨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카네키는 그저 자신도 원래 세계에 돌아가 어떻게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비록 자신 때문에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고난에 처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그들과 함께 이겨내보고 싶다고 말해요. 그 순간 어떤 빛이 카네키를 휘감았고 카네키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곳은 원래 자신이 살던 도쿄라는 것을 알았고 카네키는 곧바로 소오카를 만나기 위해 뛰어가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도쿄 구울의 카네키 편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었네요. 사실 카네키의 성격의 고증을 따른다기보단 카네키가 가지고 있는 비극성을 토대로 재구성을 만들어서 원래 알던 카네키와 좀 다르다고 느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항상 해피해피한 결말 말고 이런 시나리오도 만들어보고자 해서 이런 전개를 했네요. 원래는 탄지로와 네지코가 카네키에 의해 죽는 걸로 전개를 하려다가 후환이 두려워서 살려낸 건 비밀. 어쨌든 여러분들이 재밌게 즐기셨길 바랍니다.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